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입출금과 함께 기본 UI 설정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줌라기 및 메뉴 버튼들 그리고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격리 마진이랑 교차 마진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 총액이 있죠. 이 총액이랑 사용 가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액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총 비트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의 개수가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여기 사용 가능이 있어요. 이 사용 가능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가 7,400달러인데 7,000에 제가 지정가로 7,000달러에 10만 달러를 공매수를 주문을 넣어 볼게요. 주문을 넣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뭔가 뜨죠. 이 마진 표시에 뭔가 떠요. 마진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다고 뜨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사용 가능 금액이 확 바뀌었죠. 0.8265에서 0.662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여기 보시면 수량이 있는데 7,000달러에 내가 10만 개를 구매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0.1643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자, 100개를 구매를 했을 때 1사토시가 들어가고, 1000개면은 16사토시, 만개면은 0.0164 사토시가 들어가고요. 10만 개를 사면은 그 주문이 들어가는 만큼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20만 개를 더 산다고 했을 때 0.3287이죠. 0.3287인데, 자, 이렇게 주문을 추가로 넣으면은 역시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아래 보시면은 마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총 마진에 주문을 넣은 금액이 나와요. 0.5비트 가량을 제가 거의 넣었죠. 0.4931이 지금 주문이 들어갔고, 사용 가능한 잔고는 0.3333이죠. 자, 이렇게 이 사용 가능이 내가 총 주문한 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마진 60%의 주문을 넣은 거고, 사용 영배 레버리지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주문이 들어가서 체결이 됐을 때 몇 배의 지금 마진을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뜹니다. 자, 그럼 주문 한번 넣어볼까요? 자, 주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금액이 7,403인데 한번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4,000개를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현재 총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마진은 51 사토시가 지금 58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51, 58. 이게 제가 수익을 보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이게 변경이 돼요. 지금 51 사토시를 사가지고 총액이 줄어들었죠. 사용 가능이 줄어들었어요. 총 얼마가 줄어들었냐? 총액은 0.826 하는데 63 사토시 정도를 제가 쓴 거예요. 이 구매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의 마진 사용이 들어갔고요. 1배율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레버리지로 잡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교차 사용 중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교차 사용 중에 있고 1%의 마진을 사용한 거다. 그리고 0.65의 레버리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교차랑 격리 마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따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우선은 이렇게 제가 4,000개의 주문을 넣었을 때 이렇게 실현 손익이랑 미실현 손익이 뜨고 총액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 밑에 이 사용 가능 금액이 계속 바뀐다. 그리고 나서 5만 개를 위에다가 7450에 추가로 넣어 볼게요. 주문을. 그러면은 이게 또 줄어들죠. 사용 가능 금액이 이렇게 지금 움직일 거예요. 이 비트의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교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면 볼수록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드러나진 않는데 원래 사용한 금액 있죠? 그 금액만큼의 플러스가 나고, 그 이후의 금액은 그냥 고정으로 계속 놓아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청산 금액이죠. 제가 교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많은 금액을 주문을 넣으면 청산 금액이 바뀌어요. 50만 개를 주문을 넣으니까 청산 금액이, 내가 총 50만 개의 주문을 추가로 구매를 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8,167이 이제 청산 가격까지 뜨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잡히면은 청산 가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 4,000달러의 주문이 들어갔는데, 이 비트코인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테더 기반이 아니라 USD 기반이라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량에 따라서 이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00달러에 10,000달러의 주문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143사토시죠. 이게 현물 기준이에요. 현물 달러 기준으로 현물 기준가가 들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맥스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USD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모는 4,000달러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치는 연목당 4,000달러이고 0.5비트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달러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달러로. 그리고 제가 진입한 가격이 7538.5죠. 자, 그리고 시장 평균가가 현재 지금 시장의 평균 가격입니다. 시장 평균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물가 지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거래소의 금액이 있어요. 그거를 평균한 값을 계산해서 시장 평균가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산 가격이 이렇게 교차로 났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이 가격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달러가 넘죠. 이제 100만 달러가 넘어야지 이 4,000개의 포지션이 청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교차 기준이고요. 100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산 가격이 7576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진이 있고요. 청산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미실현 손익이 있고 실현 손익이 있습니다. 실현 손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지션을 구매하거나 팔거나, 그리고 사고 팔았을 때 현재 총 수익을 본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거 시장가로 숏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3사토시를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인 금액은 8사토시를 수익 보고 있죠. 이게 지금 100배의 마진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100배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750이면은 75불만 떨어져도 100%의 수익이 나오겠죠. 지금 제가 산 금액이 7538에 샀으니까 약 한 10불 좀 넘게 떨어졌네요. 13불. 그러면은 한 20% 조금 안 되는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이게 100배, 교차 100배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7,000불일 때는, 7,000불대에서는 700불만 떨어져도 10%가 떨어지기 때문에 1000%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4,000달러를 샀으니까 얼마의 수익이냐? 14토시면은 약 한 만원 정도 수익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마진이 있는데, 이 마진은 뭐냐면은 현재 이 마진의 가격이에요. 제가 현재 4,000달러를 들고 있는 그 마진이 64사토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시면은 이 청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배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100배를 했을 경우에는 100%가 되기 전에 이 금액을 청산을 시킵니다. 제가 7538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약 한 30불 정도? 30불도 아니죠. 28불이 올라가면은 이 포지션이 자동으로 정리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청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4,000달러 시장가에 내놓고 그렇게 팔아버리고 남은 수수료는 뭐 비트맥스가 가져가고 저한테 조금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100배가 되면은 100%의 손해가 나지만은 한 50% 정도가 갔을 때, 그래서 이 청산 가격에 얘네가 청산을 시켜버려요. 만약에 내가 이 100배의 레버리지를 격리 마진을 사용해, 이걸 격리 마진이라고 하는데, 교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시드에 대해서 전체의 금액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산 가격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100배를 했을 때는 격리 마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금액이 54토시를 아까 사용했단 말이죠. 57사토시. 57사토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한 금액만 청산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따로 들어간 베팅한 금액의 가치만큼만 사라지는 거고요. 교차로 뒀을 때는 만약에 어떤 일정한 금액 이상이 올라가면은 이 전재산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는 매우 위험하죠. 자, 그럼 100배 마진에서 또 기능이 있어요.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이 지금 많이 가까이 왔다. 불안하다. 여기 7,500이 왔는데 지금 7,500대잖아요. 그래 나는 한 7,700까지는 이 가격을 지켜보고 싶어. 그러면은 마진이 있는데 여기 마진 플러스가 있어요. 이 포지션에 할당된 마진을 추가 또는 제거하시려면 클릭하십시오. 마진 추가가 돼요. 제거도 되고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내가 청산 가격 한 7,700까지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124토시를 더 추가로 넣으면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더 나오네요. 총 마진이, 여기 들어간 마진이 180? 120을 추가했으니까 한 64토시 정도 됐으니까 184토시 정도가 이 총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와 있네요, 여기. 포지션 마진이 187 정도가 되네요, 지금 현재 가치로.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청산 가격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럼 마진 제거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체크가 있는데, 여기 마진 제거해서 삭제 가능한 최대 마진이 119까지 삭제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119를 삭제를 해볼게요. 제거했어요.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돌아왔죠, 다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격리 마진이랑 100배 마진이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교차 마진이랑 100배로 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마진 추가하는 것까지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실현 손익, 뭐 이런 거, 실현 손익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종료된 포지션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종료 포지션을 누르면은, 제가 아까 이 포지션을 종료하면은 실현 손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현한 손익이 마이너스면 빨간색으로 뜨고 마이너스라고 앞에 뜹니다. 그리고 플러스일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죠. 4토시를 수익을 봤다라고 뜨는 거예요. 4,000원 정도를. 그렇게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이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 시장가를 누르시면은 제가 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가로 전부 다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장 가격이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7523의 시장가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품이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이거는 시장가를 따라다녀요. 시장 평균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닫기를 누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잘 누르셔야 돼요. 이거보다 지금 만약에 닫기를 누르면은 27원에 판다고 되기 때문에 바로 팔려버릴 수가 있고요. 나는 10원에 팔래 그러면 이렇게 10원에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은 7510의 주문이 이렇게 지정가로 들어가져요. 그럼 이 구간에 오면은 이 포지션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잘 보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20인데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죠. 이게 계속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바뀌는 가격에다가 내가 만약에 잘못 눌렀는데 이게 위에 있으면은 시장가로 바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주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걸로 하지는 않습니다. 잘 쓰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포지션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쓰는 거는 이거죠. 이거. 시장가 정리. 이걸 누르면 시장가. 시장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거는 시장가 정리를 눌렀을 때는 바로 현재 가능한 시장 가격에 대한 기아의 모든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전체 포지션 4,000개가 다 팔린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1,000개만 팔아볼게요. 1,000개만 22.5에 제가 이렇게 주문을 넣어볼게요. 1,000개. 2,000개 절반 한번 팔아볼까요? 일단 절반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수정을 하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필 표시가 떠요. 다른 건 안 뜨죠? 주문 가격이랑 수량만 떠요. 그리고 취소하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자, 수량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2,000개로 바꾸고 엔터를 누르면은 변경이 됩니다. 가격을 그냥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주문 활성화가 있고 중지가 있고 주문 입력, 뭐 주문 내역이 있는데, 이걸 한번 둘러보시고 다음번에서는 중지라는 주문을 또 넣는 거를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팔리는지 먼저 보고, 요즘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좀 한 군데 횡보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래 바로바로 아마 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체결되는 거를 어떻게 좀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데스크 설정에 가셔서 저는 보질 않는데, 최근 거래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체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수량이 엄청 조금씩만 체결되고 있죠. 뭐 2,000개 샀고 팔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게 체결이 되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실현 손익이 마이너스 3사토시잖아요. 근데 종료된 포지션이 4사토시를 이익 보고 있으니까 오늘 총 실현 손익이 플러스 1사토시인 거예요. 근데 현재 미실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한 2,000개 정도 판다면은. 가격이 올라와서 팔리질 않았는데 25에 다시 걸어볼게요. 25.5에다가 걸어볼게요. 25.5에다가 2,000개를 한다고 걸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주문은 지워보고,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다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26에 지금 체결이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25.5에 체결이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우인 것 같긴 한데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저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거를 주문장 옵션을 5불 차이로 봐도 되고 10불 차이로 봐도 되고 뭐 1불 0.5 이렇게 두셔도 돼요. 0.5에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죠? 저는 보통 2.5로 보기 때문에 2.55 이렇게 10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게 보시면 되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0.5가 더 좋겠죠. 0.5나 1. 그리고 저같이 이제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5나 1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2.5로 볼게요. 우선은. 자, 이제 곧 체결이 될 것 같은데, 체결이 되면은 제가 현재 가진 포지션이 4,000개인데 4,000개에서 절반이 팔리기 때문에 0.4 정도가 수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실현손익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뭐 수수료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오늘 영상만 해도 좀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가고, 그거 외에도 이제 시장가, 역지정 시장가, 그리고 이제 포스트 올리나 리듀스 올리, 비공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위험 한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포지션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용 쪽에 주문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마 제게 지금 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 체결되는 거를 가지고 지정가라고 합니다. 지정가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가는 내가 지금 시장 평균가에 바로 사고 바로 팔 수 있고요. 지정가 같은 경우에 내가 지정된 금액에 팔겠다라고 걸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시장가로 사면은 체결이 됩니다. 그걸 지정가라고 합니다.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맥스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할 때 수수료를 받는 거고, 시장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비트맥스로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반대로 지정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뜬다면은 알람이 가니까 꼭 와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없네. 이게 체결이 안 되네. 신기하네. 볼까요? 또 이렇게 보면은 체결되는 게 나와요. 거래량이 진짜 없는 거죠. 또 체결되는 거 거래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차트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보면은 여기 거래량 보면은 EM이라고 되어 있죠. 200만 개, 200만 개도 지금 15분 동안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죠. 200만 개도 체결이 안 됐다. 여기 보면은 물량이 막 300만 개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 체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죠. 이렇게 요 며칠 그렇습니다. 재미없는 장이 계속 이뤄지긴 하는데 어쨌든 안전매매 하면은 계속 수익은 나니까 이제 밀릴 것 같네요. 지금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팔리면은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이 부분 팔렸죠? 말하는 순간 팔렸어요. 여기 보면은 수량이 입력됨으로 바뀌었죠? 주문 구매 팔렸고 규모가 4,000개에서 2,000개로 바뀌었습니다. 주목할 거는 실현손익이 아까 마이너스 3사토시에서 플러스 1로 바뀌었죠? 이렇게 변경이 됐죠. 팔린 거예요. 자, 그러면 종료된 포지션 아직 있지만 이 나머지는 어떻게 시장가로 파냐? 근데 지금까지 기다려서 팔았어요. 힘들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팔고 내가 지금 수익 중인데 한 번에 팔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눌러서 팔아도 되고 2,000개를 눌러서 공매수를 누르면은 공매도를 샀기 때문에 공매수를 누르면은 팔려요. 하지만 내가 좀 빨리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시장가를 눌렀을 때 포지션이 한 번에 바로 팔리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2,000개의 포지션을 시장가로 팔았고 2,000개가 입력이 되었고 가격 입력은 7524에 팔렸다고 나오죠. 유형은 시장가, 상태는 완료. 자, 그러면 총 종료된 포지션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실현손익이 4사토시가 늘어났네요. 총 수익은 4사토시를 수익을 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번 매매로 4,000개의 포지션으로
일단 이렇게 오픈 포지션이랑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 마진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제 한번 다 하시면서 보시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일단 이 주문하기 위해서 지정가가 무엇이고 시장가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주문을 잘 넣을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정가는 제가 지정한 금액에 뭐 예를 들어서 5,000개 지정한 금액에 이렇게 걸어두면은 지정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도 역시 걸어놓고, 공매도는 이렇게 이쪽으로 누르고 공매도를 눌러야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 반대로 눌러요. 한번 반대로 눌러볼까요? 자, 200개를 자 200개를 공매수로 놓고 여기서 공매도에다 클릭을 했는데, 공매수로 만약에 클릭을 하면은 주문이 바로 들어가 버렸죠. 지정가를 눌렀어요. 지금 지정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정가인데 구매를 눌렀는데 지정가로 주문이 안 되고 시장가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주문이 들어가네. 뭐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정가에서 이런 잘못된 주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포스트 올리입니다. 이 포스트 올리 누르면은 내가 50원에 누르고 공매수를 눌러도 내용은 나오지만은 실제로 주문은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올리고 체크를 해 두셔야지. 지정가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은 포스트 올리를 체크를 해야지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문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렇게 포스트 올리를 체크하고 내가 200개를 아까는 공매수로 했지만 공매도를 누르면은 봐볼게요. 여기다 팔게 이러고 공매도를 누르면은 자, 포스트 올리를 체크 안 하니까 주문이 체결이 돼버리죠. 이 포스트 올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지정가를 확실하게 지정가에 사고 팔 수 있게끔, 자, 여기 포스트 올리 주문은 시장에서 즉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메이커 리베이트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정지하고 있는 주문에 대해 실행될 경우 취소됩니다. 정지된 주문에 대해서는 실행될 경우에 취소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세요. 시장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지정가만 사용하시는 회원들은 이걸 꼭 체크하고 이용하셔야지만 시장가로 잘못 주문이 들어가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가에 대해서 일단 지정가와 포스트 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시장가는 뭐냐? 시장가는 간단합니다. 포스트 올리가 체크가 돼 있어도 시장가는 먹혀요.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을 넣을 필요가 없죠. 시장가로 200개를 사겠다, 매도를 팔겠다, 공매도로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주문이 200개가 들어갑니다. 또 반대로 또 사겠다, 공매수로 하겠다 그러면 또 주문이 사라졌죠. 두 번 사고 싶어 그러면은 한 번 누르고 들어가졌죠. 주문이 한 번 더 눌러 그럼 시장가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시장가로 주문이 들어가면은 손실이 나요. 이유는 수수료가 많아서. 이거 역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주문 넣고 이 주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보는 건지, 뭐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수익이나 미실현 손익, 손익이나 마진 추가하거나 청산 가격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시장가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수량을 적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창에 있는 비용은 아까 얼마의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지, 그게 교차일 때 다르고 이 레버리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5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5배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가격에 10,000개만 살려고 해도 0.2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5배 기준으로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적으니까 내가 5배의 마진을 사기 위해서는 5배만큼의 물량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0배의 물량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100배의 물량을 살 수 있겠죠. 같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내가 10,000개를 7,600에 살려면은 비용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공매도를 살려고 하려니까 0.25비트가 필요하죠. 하지만 50배로 놔볼게요. 아까 5배였고요. 자, 50배로 놓으니까 10배가 확 줄죠.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10만 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배율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포지션의 수량도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내가 가진 금액의 몇 배만큼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클릭을 해서 잠깐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보시면은 100배를 했을 때 수익과 50배를 했을 때 수익이 달라지죠. 내가 가진 포지션에 대해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배로, 이걸 100배의 가치로 합산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고, 50배로 했을 때는 절반, 5배로 했을 때는 더더욱 더 절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를 또 이렇게 나는 여기 안 나와 있는 38배를 쓰고 싶어. 몇 배를 쓸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38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까지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것 같고, 리듀스 원리를 안 배웠는데 리듀스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듀스 원리가 뭐냐? 리듀스 원리를 체크를 하면은 제가 현재 포지션이 있을 때, 자, 한번 먼저 설명을 읽어볼게요. 리듀스 원리 주문은 오직 QI의 포지션을 감소시킵니다. 이 주문으로 인해 QI의 포지션이 증가된다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것입니다. QI의 주문을 감소시킬 수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매수 지금 진입 중이잖아요. 400개를. 100개를 추가적으로 22.5가 오면 살래 라고 주문을 넣어도 주문이 들어가지 않아요. 감소시킬 수만 있는 거예요. 시장가로 살래. 시장가는 먹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안 해봤는데 이 영상 찍으면서 처음 알아봤네. 리듀스 원리를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장가에서는. 왜냐? 체크하는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들어갑니다. 주문. 아무리 넣어도. 자, 시장가는 먹히지만 지정가는 먹히지 않는다. 코스트 원리를 체크한다고 해도 역시 먹히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리듀스 원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만 주문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는데 몇 개까지 들어갔냐? 자, 감소시킬 수만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500개가 맥시멈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500개 이상은 안 들어가요. 1000개를 넣고 싶어. 주문이 없어. 전부 다 취소하고 1000개를 25에 팔아볼래? 1000개가 안 들어가죠. 신기하죠? 분명히 1000개를 눌렀어요. 다시 한번. 10,000개. 10,000개를 눌렀는데도 500개만 들어가죠. 한마디로 이 주문은 이걸 체크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문에 대해서 가진 만큼만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팔려도 주문은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팔아볼게요. 그럼 지금 24니까 24.5가 돼야지 팔리겠죠. 리듀스 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포지션을 청산할 때만. 근데 잘 클릭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스캘핑이나 단타하는 사람인데 리듀스 원리를 체크해놓고 포지션 청산하고 내가 바로 스위칭을 하려고 했는데 리듀스 원리가 체크가 돼 있으면은 추가 주문이 안 들어가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자, 이제 팔릴 것 같아요. 500개를 걸어놨죠? 24.5에 제가 산 가격에다 그냥 판다고 걸어 놓은 거예요. 아직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문이, 여기 있는 주문이 다 체결이 돼야지 아마 제게 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문 넣을 때 꿀팁은 스케이팅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가격이 바로 막 나 7530에 살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 보고 여기까지 오겠다 그러면 여기 누르고 바로 이렇게 누르고 여기 정도 오겠다 그러면 여기 보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가격을 눌러서 해서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를 간혹 누를 때가 있어요. 잘못됩니다. 큰일 나요.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를 눌러.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가격을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포지션을 눌러. 그리고 공매도를 딱 내리면은 90만 개가 다 주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액을 누르면 안 되고 항상 이 금액을 눌러야 됩니다. 자, 이제 주문이 체결이 될 것 같은데, 체결이 되면은 리듀스 원리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오로지 내가 가진 포지션을 청산하는 용도로만, 더 이상의 포지션을 갖지 않겠다라는 용도로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팔렸죠? 자, 팔리고 제가 한번 주문을 넣어볼게요. 25에 나는 다시 공매도를 칠래. 주문이 안 들어가죠?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리듀스 원리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하면은 주문이 들어가지죠? 예. 자, 그러면 리듀스 원리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기본적으로 지정가 했고 시장가 했고 역지정 시장만 남아있네요. 자, 포스트 원리 배웠고 리듀스 원리 배웠고, 그리고 포지션 보는 거, 내 계약 사항 보는 것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펀딩비라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역지정 시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 위험 한도에 대해서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역지정 시장은 무엇이냐? 이게 보통 스탑로스를 할 때 사용합니다. 스탑로스. 로스컷을 발동시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이 28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이걸 손절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넣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8원에 샀지만 이게 50원이 되면은
난 100개의 물량을 그냥 손절하겠어 라고 할 때 7550에 놓으면은 내가 가진 포지션이 숏이지만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데에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정으로밖에 가지지가 않으니까 매수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가 가진 금액보다 낮은 곳에 놓으면은 매도밖에 또 설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현재 금액에 있어서 이게 이 현재 금액보다 내리거나 올라갔을 때 역지정으로 지정가를 정해서 수량을 입력하고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는 7,535에 가면은 100개의 물량을 손절을 할 거야. 이 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28원이지만 이게 35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포지션을 시장가로 내가 손절을 보겠다는 주문이에요. 반대로 쓸 수도 있죠. 내가 28원에 샀지만 7,400까지 떨어졌어. 7,000까지 떨어졌어. 근데 내가 익절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더 올라오면 익절을 할래 라는 주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이상 더 올라가면 손절을 할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익절을 할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정한 금액이 오면은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의 포지션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정리할 때만 쓰냐? 아닙니다. 잡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이 발동시 종료를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가진 포지션의 수량만큼만 정리가 됩니다.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지만 500개를 눌러도 발동시 종료를 누르면은 체크를 해놨으면은 아까 해놨죠? 그러면 이 500개가 다 주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금액만큼만 정리가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체크를 해제를 하고 40이라는 금액이 가면은 200개를 산다 라고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제한 상태죠.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는 체크를 했지만 여기 체크 해제를 했죠. 지금 자, 주문을 넣어볼게요. 200개를 누르면은 반대로도 한번 넣어볼게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내가 30에 갔을 때 200개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30에 갔을 때 추가적으로 200개의 주문이 발동하게끔 체크를 해제를 해놨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지수로 놓냐 표시로 놓냐 최종으로 놓냐 이건데, 그냥 최종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최종이 뭐냐면은 이 가격이 그렇게 갔을 때 그 지수로 놔버리면은 이 지수에 따라서 바뀌어요. 좀 리스크가 있죠. 자, 35가 되면은 시장가로 500개를 발동을 시켜놨어요. 자,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35에 주문이 500개가 들어가 있죠. 500개가 들어가 있는데 35에 가면은 그러면 500개를 다 사지냐 정리되냐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반대로 40이 되면은 2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500개 같은 경우에는 체크 해제를 안 한 거죠. 체크를 해 놓은 거고, 200개 같은 경우에는 체크 해제를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갖고 있는 건 100개고 주문은 500개. 35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35 갔죠. 500개를 주문했지만 실제로 체결된 건 100개만 체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발동시 종료 체크 해제를 해놓으면은 전체 수량이 내가 가진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만큼만 들어가는 건데, 체크를 해놓으면은 내가 가진 포지션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포지션이 있든 없든 주문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강제적이에요. 하지만 체크가 해제가 안 돼 있다. 만약에 체크가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가진 포지션만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앞이든 뒤든 뭐 공매도건 공매수건 내가 가진 포지션만 정리가 되고,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주문한 만큼의 주문이 들어갑니다. 롱이건 숏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주문이 될 수 있겠죠. 아, 나는 7,500이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선이 넘어가면은 난 롱이야. 아니야, 나는 어디 선이 내려가면 숏이야.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 나 어디 이상 가면은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시장가로, 이 지정된 가게에 갔을 때 시장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진짜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꽤 오래 기다렸거든요. 지금도 한번 해볼게요. 7540이 가면은 나는 롱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넘어가면 난 롱이야 이러면서 체크 해제를 해놓고 주문을 넣었어요. 지금 그러면 40이 됐을 때 어떻게 지금 주문이 들어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실제로 아까는 체크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놔볼게요. 200개 하나 놓고 200개 하나 놓고 500개 하나 놔볼게요. 500개도 하나 놔볼게요. 이거는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경고 중지 선택을 하시면 발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주문 중지 시 계약 체결 포지션이 0에서 500으로 증가하며 현재 발동되면 체결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옵션은 가까운 주문을 체결 시에만 사용이 됩니다. 계속 진행하면 이 주문이 정지가 발동 시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신 바와 같은지 확인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문 넣어볼게요. 그냥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숏이 있어야지만 이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가까운 주문에 내가 숏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지만 그 물량을 청산할 수 있다라고 발동 시 종료 체크 해제를 하란 얘기예요. 주문을 넣고 싶으면은. 자, 200개는 체크 해제한 거고 500개는 체크를 해둔 겁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한번 봐볼게요.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0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45, 50.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45에서 50까지는 그냥 쭉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좀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빠지네.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도 하나 넣어볼까요? 35에도 넣어볼게요. 자, 체크 해제해두고 숏을 넣었어요. 500개. 35가 되면 500개가 들어가는지 보고 체크를 해제해놓고 200개를 또 한번 넣어볼게요. 자, 35냐 40이냐 뭐 이거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500개는 체크를 한 상태, 200개는 체크를 안 해둔 상태예요. 좀 장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많이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좀 녹화하면서 설명 녹화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뭐 40을 넘을 것 같죠? 자,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40에 체크해둔 거 500개는 체결이 안 됐죠. 이거를 체크할 경우에는 이렇게 체결이 안 되지만은 체크를 해제한 경우에 200개, 체크를 해제한 경우에 여기 200개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내가 어디 이상을 갔을 때 이렇게 주문을 롱으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손절을 할 때 어디 이상 갔을 때 손절을 할 거야 라고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손절을 할 때는 발동시 종료 체크 해제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포지션을 잡을 때는 해제를 해야겠죠. 네, 포지션 잡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고요. 일단 이렇게 추격 매수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역지정 시장은 손절 볼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입절 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위험한도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위험한도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3비트 미만인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비트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좀 쓸 확률이 있고, 5비트도 잘 안 쓰죠. 한 10비트 이상은 돼야지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한 100비트를 갖고 있다. 내가 한 1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100비트를 갖고 있는데 주문을 누르니까 주문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위험한도가 200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주문이 안 들어가요. 내가 교차로 해놓고 한 1000만 개 사고 싶어. 아니, 한 500만 개 사고 싶어. 근데 500만 개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500만 개면 얼마죠? 500만 개면은 뭐 한 7비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500만 개를 살려고 해도 주문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200BTC는 내가 한 2비트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수량을 사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씩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맥스는 슬라이딩 스케일 위험 한도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하지가 않고 100씩 증가할 때마다 유지 및 게시 마진이 0.50%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1비트를 더 살려면은 1% 정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1% 정도의 더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깎여요. 깎이고 추가해서 살 수 있다. 내가 만약에 5비트 정도, 내가 만약에 한 500만 개 살면은 여기 비용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비용이 지금 7.6이잖아요. 7.6어치 살려면은 여기 가야 돼요. 800. 그러면은 4%가 게시 마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유지 마진은 3.5%고.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어떤 게 달라지냐,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어떤 게 달라지냐면은 청산 가격이 달라져. 내가 들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요구를 해요. 내가 얼마 이상을 더 사고 싶다 그러면 나의 얼마 이상의 보증금을 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청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 한도가 늘어날 때마다. 위험 한도가 늘어나야지 그만큼의 수량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1000개의 비트가 있어도 1000개 비트어치 다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도만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도는 무한으로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1000대까지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비트가 100비트가 있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요. 20, 30까지, 2000, 3000까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시드가 많은 분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배율이 안전하니까 보통 일반 분들은 200, 300, 400선에서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문하기나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가, 역지정 시장, 그리고 포스트 올리나 리듀스 올리, 레버리지 등 많은 거를 좀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주문하기에 있는 숨겨진 기능들, 안 보이는 기능이죠. 숨겨진 기능들이랑 계산기 사용법이라든지 밑에 펀딩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